볼 내용은 임금에 대한 내용 증명이에요. 예, 실제 저희 그 일종의 뭐 골든타임 때 우리가 응급시술을 하잖아요. 응급시술은 골든타임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조치예요. 이 조치를 하나 해놓으면은 나중에 분쟁에서 이깁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분쟁에서 집니다. 응급 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편입니다. 예,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우리 노동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내용증명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좀 모니터에 화면이 나가고 있죠. 예. 내용증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실전에서 예, 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려 해요. 일단 내용 증명이 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법적인 어떤 효과, 효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일종의 의사표시. 내가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현행 제도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어떤 법적 권한이 생기거나 법적 지위가 생기거나 그런 일은 예, 물론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예. 내용 증명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주세요 라는 의사표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예. 자, 내가 월급 받을게 했는데 월급 못 받잖아요. 월급 주세요. 내용 증명으로 보내거나 말로 월급을 주세요라고 하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말로 하는 건 어때요? 흩날려서 사라지고 공신력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진짜 있었는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용 증명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 의사표시는 확정적이고 고정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차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의미는 뭐 법적인 의미는 의사표시예요. 일종의 의사표시의 방법이지만 현실 쪽에서는 어떤 분쟁의 애고를 말을 하기도 해요. 예. 분쟁의 애고라면 나는 너에게 공식적인 이 문서를 통해서 장차 분쟁을 할 것을 애고를 한다. 이런 어떤 뭐 국가관으로 따지면 뭐 일종의 선전포고적인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 내용 증명을 이거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대리인들을 활용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의미는 정말로 이제 분쟁이 막바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바로 분쟁입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예,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해요. 내용 증명은 이제 보내실 때 당사자 이름으로 예, 여러분들 이름으로 보내실지 또는 대리인을 활용해서 보내실지는 전략적으로 좀 다릅니다, 사실은. 예. 이제 저희가 보내면은 아무래도 회사 쪽에서는 싸움이구나. 예, 분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 분쟁에 들어갈 것을 준비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내신다면 내용에 따라서는 그 의미를 좀 고민해 보는 예, 그런 시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용 증명이 무엇인가, 내용 증명이 법적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두 가지 드려봤어요.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내용 증명을 무조건 보내면 좋은가?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항상 전략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제스처를 되게 중시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내용 증명은 어때요? 분쟁을 확실하게 애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분쟁을 애고를 하면 상대가 가만히 있을까요? 분쟁을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쟁을 준비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상대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의사표시는 문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기존에 하던 뭐 카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건 상대방에게 어떤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상대방이 준비하는 시간을 벌어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용 증명이 옳다?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예. 필요에 따라서는 문자나 일반적인 방법을 써서 상대방한테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뭐 예컨대 그때 빌려준 돈을 왜 안 갚니? 그러면 미안해, 내가 조금 이따 갚을게라고 문자를 통해서 서로 왕래를 할 수는 있어요. 가볍게.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내용 증명을 받았다 봐요. 그냥 답장을 할까요? 안 그래요. 법적 검토를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법적 포지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사리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를 또는 나한테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용 증명을 공식화함으로써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누가 보낼 것인가, 대리인을 통해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용 증명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노동사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가장 많이 내용 증명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효, 예,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예, 그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팁을 말씀드려 갈게요. 임금체불 있잖아요. 여러분 노동부 많이 가시잖아요. 노동부 가면 여러분들이 시효가 중단될까요? 이게 시효가 뭐냐면은 내 돈을 주세요, 내가 체불당한 돈을 주세요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이 아니에요. 임금채권회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시효가. 이 3년 내에 여러분들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이거 다 소멸되는 거예요. 시효가 소멸되고 나고 나면은 내 돈 주세요라고 해도 사용자는 줄 의미가 없어요. 예, 시효가 다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데 노동부에 가서 여러분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임금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일까요? 이거 많이 잘못 알고 계세요. 특히 대리인들 중에서도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거는 시효 중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시효 중단을 시키는 방법은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그 임금을 다 주세요, 또 내 돈을 주세요라는 분명한 의사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이때 내용 증명은 아주 요긴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내용 증명이 도달하게 되면은 시효는 중단됩니다. 청구권이 중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3년이 되기 전에 뭐 이틀 전에 내용 증명을 상대방한테 도달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3년이 넘어가도 그 시효는 중단된 채로 여러분들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주의하실 건 있어요. 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시효를 중단을 시켜도 그 중단되는 시기는 6개월입니다. 6개월. 만약에 6개월이 지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시효는 소멸하고 말아요. 자, 내용 증명을 보내놓는 거는 일시적인 수단이에요. 이거 보내놓는다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보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곧장 권리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권리 행사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민사적인 방법만이 여러분들의 시효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민사소송을 하든 뭐 지급 명령을 하든 뭐 이런 방식으로 취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노동부에 신고했다, 또는 뭐 노무사한테 맡겨갖고 뭐 진정서 냈으니까 뭐 시효가 걱정 없다.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내용 증명은 어디에 활용되느냐면 의사 표시를 중시해야 되는 사건들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의사는 이러지 않았다. 예컨대 뭐 배치 전환 같은 경우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노동자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지만 사실은 나는 이 의사에 반대한다.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밝히는 방법으로도 내용 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내용 증명을 뭐 거의 뭐 수시로 사용하죠. 해야 되고, 노동조합은 모든 사측과의 문서는 웬만하면 공식화한 내용 증명 형태로 발송을 하고 수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자, 오늘 그런 내용 증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예시를 좀 볼 건데요. 그 전에 한번 이것도 한번 볼게요.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내는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뭐 인터넷 검색하셔도 뭐 다 나오긴 하는데 동일한 문건, 완전하게 동일한 문건을 3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3개. 그리고 그 동일한 문건에 대해서 도장이나 뭐 인장이나 서명도 동일하게 3개를 만드셔야 돼요. 이 각각의 내용 증명이 동일하지 않으면은 내용 증명 발송이 안 돼요. 예. 이 내용 증명을 발송해 주는 기관은 우체국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이 동일한 이 의견을 표명한 서면 3개를 제출하시면은 여기 도장을 다 땅땅땅 찍어서 하나는 그 회사 쪽으로, 그러니까 상대방 측으로 보내주고, 하나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관하겠죠. 보낸 측이. 이렇게 셋 다 보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은 법적으로 의사표시가 되어졌다는 것을 거의 확실시
하게 증명이 되는 셈이죠. 예. 자,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내용 증명 한번 예시로 한 2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지금 볼 내용은 임금에 대한 내용 증명이에요. 예, 실제 저희가 이제 보냈었던 내용 증명인데 미리 좀 회사 이름하고 좀 다 바꿔놨습니다. 예. 임금을 주세요. 우리가 못 받은 임금을 주세요라는 내용을 이렇게 내용 증명으로 보냈던 건데요. 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 표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먼저 수신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주소는 제가 지워서 그렇지만 명확하게 이름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이름 안 써져 있으면 우체국에서 안 보내주기도 합니다. 예,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은 그 회사의 대표자로 하시는 게 맞아요. 뭐 회사의 뭐 인사 담당자, 회사의 누구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내용 증명 도달 안 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송달에. 예. 분명히 받을 사람을 대표자, 그 헤드한테 명시적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예. 뭐 발신인은 저희가 뭐 원래 노동조합이 사용했던 내용 증명인데 뭐 제 걸로 바꿔놨어요. 예. 뭐뭐뭐 노동조합의 뭐 위원장 누구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흔히들 여기는 조금 써있진 않는데요. 내용 증명 보낼 때 이제 양식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일반적인 경우를 되게 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내용 증명은 무엇보다 의사 표시만 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의사 표시만. 예. 자, 내 돈을 주세요. 나는 의사 표시가 당신의 부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하는 거지 정당한 업무 명령은 언제든지 내려주세요. 이런 의사 표시를 아주 깔끔하고 분명하게 전달을 하면 됩니다. 뭐 가증 협박, 가증 뭐 이야기는 막 전달할 것도 없어요. 내용 증명의 목적은 오로지 의사 표시를 통해서 나를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장치일 뿐이지 여기다 장문의 편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불필요한 일이에요. 자, 불필요한 내용은 많이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이 책 잡힐 일이 많아집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뭐 감정 싸움이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뭐 어르신들 중에 가끔 내용 증명을 꼭 이거 넣어달라, 너가 넣어달라, 이거 넣어달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불필요하고 싸울 만한 내용, 감정적인 내용은 효력이 아무 효력도 없고 나중에 가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보통은 인사로 시작해요. 뭐 여기는 그렇게 써있지 않는데 뭐 귀사에 뭐 이런 인사 정도로 시작해서 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 정도는 보통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번 보낼 때는 인사를 좀 안 썼네요. 예.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딱 위임 사실 또는 보낸 사람의 당사자를 씁니다. 여기는 별지 기재인 채권자들 이제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이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써놨는데 보통은 뭐 대리인은 뭐 누구누구의 위임을 받아서 현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 예. 발송한다. 뭐 대리인들, 저 같은 대리인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예. 뭐 본인이 직접 보내는 거고, 기사에 뭐 노동자, 뭐 어디 부서, 뭐 부서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법적 관련성 있는 사람이란 걸 이 1번 사항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게 첫 시작입니다. 예. 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진짜 할 말만 딱 하시면 돼요. 예. 이 케이스는 이제 이게 좀 복잡한 법률 분쟁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승소한 사례를 가지고 회사로부터 이제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 돈 주세요라고 이제 보내는 내용 증명이에요. 사실 이거 보낸 이유는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죠. 예, 이거 보낸다고 돈 주나요? 안 주죠. 예. 이거는 뭐 앞으로 장차 있을 소송이나 뭐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건데, 뭐 보낸다고 뭐 돈 주리라고 기대하고 보내는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부터 시효를 중단시키니까 더 이상 시효로 논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거죠. 여기도 있지만 뭐 시선 노동조합이 뭐 임금 피크지 해석을 해봤는데 너희가 55라고 주장을 했지만 우리는 56세로 했고 그 임금 채권자들의 임금을 1년 앞서서 삭감을 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사실관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는데 매달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임금 피크제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통지를 한 내용이고 뭐 3번 같은 내용은 그래서 우리 니들하고 싸워봤는데 우리가 노동위원회에서 이기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를 또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주세요잖아요. 여기가 제가 오늘 이 내용 증명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이 돈을 주세요라는 것이 정확할 때가 있고 불분명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정확하게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되시면은 그 금액을 매돌치 임금, 매돌치 임금, 매돌치 임금, 뭐뭐뭐를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4번 칸이죠. 근데 저희는 어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 돈이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계산을 하려면 사측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청구를 못 하느냐? 아니죠. 내가 청구를 할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 주실 것을 최고합니다. 최고란 의미는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뭐 이런 의미를 뭐 한자어로 이제 풀어 쓴 거죠. 예. 다만 이제 우리는 임금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어서 일단 우선해서 1천만 원을 청구한다. 금액은 대충 정하시면 돼요. 이때 대충 정하시면은 전체에 대해서 어쨌든 최고 한 걸로 의사를 볼 수가 있어요. 전체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우리는 일부만이라도 청구하겠다. 이것만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됩니다. 예. 부족 부분, 차액 부분은 달라. 우리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나온 거에서 포기하느냐? 우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로 맞춰보자. 너희가 자료만 제출하면 맞춰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감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까지 요청을 하죠. 예. 야, 이것이 사실관계 전부 다입니다. 우리는 달라. 예. 이러면은 우리가 임금의 채권에 대해서 3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이 임금 청구권을 유효하게 살려서 법적 분쟁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내용 증명이 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임금에 대해서 지금 내용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 자, 일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준을 설정하시고, 언제까지 지급해 내라. 예. 한 달 이내 지급해 내라.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것도 분명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언제 지급할지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뭐 지급하시는 방법 중에 뭐 계좌번호 이런 것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지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 이렇게 해서 예, 정확하게 내용 증명을 하나가 완성이 되어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좀 간단하게 우리가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 난 너희에게 의사표시에서 분명하게 돈을 받아내겠다라는 표시의 내용 증명이었고요. 또 하나 뭐 간략하게 또 하나 보죠.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내용 증명이 이제 직위 해제, 뭐 대기 발령에 대해서 이분이 도저히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출근을 중지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이것도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명확하게 우리는 출근할 의사가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너희의 부당한 업무 명령을 철회시켜 달라.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내용 증명이 중요하냐면은 출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부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지만 출근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죠. 그때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법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마련해서 보낸 거죠. 어차피 분쟁이 붙었으니까 이런 거 문자로 할 필요가 없죠. 전략적으로나마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 없고 직접적이고 가장 강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 자, 여기 저희가 작성한 거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발신자가 누구인가,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주소까지 정확하게, 주소는 제가 지웠죠. 제목 쓰시고, 보통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예, 일단은 인쇄를 좀 잘했네요. 뭐 기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예, 뭐 기원 한 듯 안 하든 일단 기원 한다 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한 거니까 누구한테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위임 사실을 밝히고. 자, 너희가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왜 부당한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만 적어놓습니다. 여기서 분쟁을 하고 싸울 필요가 있느냐? 절대 없어요. 내용 증명 막 이렇게 착한 곳이 보내신 분 있는데 저는 불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외부로 가서 제3의 기관에서 어차피 분쟁이 붙기 때문에 내용 증명의 목적은 말 그대로 의사를 전달해서 그 상황을 내 의사가 뭔지 명확하게 밝히고 그 법적 보호를 받거나 시효를 중지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계속 반복드리죠. 예, 이 얘기를. 자, 여기도 이렇게 간략하게 썼어요. 징계 일환으로 급여의 삭감 및 포함 불이익 처한 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이게 징계를 아니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급여 및 삭감 불이익이 없다라고 주장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우린 하고 있다라고 하고 다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
정당 업무 지시에 따를 필요나 그 정당하지 않은 업무를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환기시켜주고, 그래서 근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할 말을 하는 거죠. 불이익한 인사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바 기원에 정당하지 못한 업무 명령을 거부하여 배치전 안 된 땡땡 지역의 출근을 정지합니다. 라고 통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끝나면은 안 되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귀원의 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 나는 지금 회사를 나가는 게 아니다. 난 너무 일하고 싶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조속히 원직에 복직해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나는 일하고 싶다. 너희가 이 부당한 업무 명령만 거둬들이면은 나는 원래 장소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사실 이 말 하려고 지금 내용 증명 쓴 거예요. 사실은 이 말 하려고. 예. 사직이나 무단 결근 의사 없이 귀원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 하려고. 예. 이 말을 하나가 나중에 분쟁에서 판가름을 뒤집습니다. 예. 실제 이 사건은 이 내용 증명 이후로 결국에는 부당해고로 판결까지 나서 저희 법원에 올라가서 그 변호사님하고 올라가서 판결이 나서 결국에는 부당해고로 지금 판결이 나서 이행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지만 아무튼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부당해고로 받을 돈이 지금 거의 5천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 이래가지고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필요한 조치예요. 이 조치는 마치 뭐 같냐면은 그 일종의 뭐 골든타임 때 우리가 응급시술을 하잖아요. 응급시술은 골든타임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조치예요. 이 조치를 하나 해놓으면은 나중에 분쟁에서 이깁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분쟁에서 집니다. 응급시술이죠. 정말 중요한 응급시술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증명 보내는 거 우리 샘플 한 2가지 받고 내용 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알아봤어요. 내용 증명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내용 증명은 뭐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뭐 무조건 뭐 하고 싶은 말 다 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법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나 이것을 보냄으로써 내가 얻을 것이 있거나 분쟁에서 또는 시효적으로 해서 판단이 서셨을 때 그때 쓰시는 거예요. 왜냐? 이거 잘못 보내시면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들 수도 있어요. 무조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고 대리인하고 논의를 해보실 거는 논의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 증명을 그래도 또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꼭 필요하신 분, 특히 뭐 시효 중단인 임금 채권의 시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빨리빨리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김노무사TV에서 내용 증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니까 여기로 올려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